지금 수빈이를 위해서 녹화해야 되는 거였고, 이과 애들, 이 사태 어떡하지? 에이, 이제부터 녹화하면 되지 뭐. 자, 그 다음 프로젝트 13번이겠죠? 네. 네. 수빈이는 다 맞췄을 거예요. 수진이? 수빈이? 빨리, 이제 좀 있으면 6월 평가원이잖아. 네. 6월 평가원, 오늘이 며칠이죠? 13일이 평가원 며칠이죠? 1일이요. 둘 없어. 9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50점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50점만 넘겼으면 참 소원이었겠습니다. 50점 넘기면 60점 넘어야지 이러고 60점 넘기면 70점 넘겨야지 이러고 그러면서 바라는 거 없다 그래. 그림과 같이 최고차항 수익값 1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차 함수 fx 위에는 점이 a점 좌표 0,k라고 하는 점이 3차 함수 위에 있으면서 y축에도 있는 점이네. a점에서의 접선이 fx랑 만나는 점 중에 a점이 아닌 점이 b점입니다. 요게 지금 접선인가 봐요. 네. a점에서의 접선이 다시 3차 함수랑 만나는 점이 b점입니다. b점을 구하려면 접선과 fx를 연립해서 구하죠. 그런데 fx 위에 있는 점 k,0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k,0요? k,0은 여기 C점이라고? C점에서의 접선이 A를 지난다고? 근데 A점 좌표는 0,K였는데 C점 좌표의 값은 K,0이잖아. 그럼 이 선의 기울기가 누구지? 마이너스 1. 네, 기울기 마이너스 1인가요? 오른쪽으로 K만큼 갔을 때 밑으로 K만큼 내려왔으니까요. 얘가 지금 접선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얘랑 지금 수직이라며. 그럼 얘는 기울기가 누구란 얘기야? 그럼 지금까지 상황만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이 뭐가 있어? F를 미분해서 빵 대입한 게 누군데? F한테 빵 대입한 건 K라며. F를 미분해서 빵 대입한 게 누구냐고. 네, 접선의 기울기니까 1인가요? 지금 여기까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두 직선이 수직이었을 때 A, B의 길이만 알면 돼? 그러면 내가 필요한 녀석은 함수 fx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함수 fx 어떻게 구하냐? 함수 fx 식을 세우려고요. 최고차항 계수는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x의 3승으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2차항 계수는 모릅니다. 1차항 계수 알아요? 그러면 bx 플러스 c라고 놓겠습니다. c라고 안 넣어도 되지 않아요? 네, 빵 대입한 게 k니까요? 미분했습니다. 미분했더니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빵 대입하자고요? 빵 대입하면 누군데요? 그럼 b가 1이에요? 빵 대입해서 1 나와야 되니까? 네. 그럼 처음부터 1차항 계수의 값이 미분해서 빵 대입한 걸 알 수 있겠네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된 함수가 fx인 거 알고 있습니다. 미지수의 값은 ak가 미지수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C점의 좌표에서의 접선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고요?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C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C점이면 x가 k인가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알고 있죠? 그럼 k를 갖다 대입하겠습니다. k를 갖다 대입했더니 3K 제곱. 3. k 세제곱 아니구나. 미분해서 k 대한 거지? 3k 제곱 AK 2ak 플러스 2K. k는 마지막에 k는 지워지죠? 그러네요. 네. 마지막은 k인가요? 1이요. 그런데 왜? 시계 1 아니에요? X 미분하면 1. 미쳤네요. 선생님 미쳤네요. 이게 플러스 1이군요. 네. 이게 첫 번째 식인데 식이 하나 더 있어야지 a하고 k값 구할 거냐? 그리고 k를 구해야지만 점과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식이 하나 더 뭐가 있지?
F한테 K를 대입도 빵이구나. F한테 K를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 빵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K 대입했습니다. K 세제곱 AK의 제곱 플러스 2K의 값은 빵이라고요? 네. K는 빵은 아닌 것 같다. K는 양수라며. 문자가 지금 2개, 식도 2개인가요? 연립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값 약분하려고요. K 약분했더니 K의 제곱, K는 빵이 아니니까 약분했습니다. 이거예요? 네. 첫 번째 식은 3K 제곱 2AK 플러스 2의 값이 빵이죠? 2개 연립했으면 좋겠는데 연립이 되나? 2배 해서 연립해야 되나? 2배 했더니 2K 제곱 2AK 플러스 4가 빵입니다.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려고 합니다. 밑에서 위에 거 뺐더니 K 제곱 마이너스는 빵이에요? K는 양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K만 대입하면 A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 대입할까? 대입했더니 4 플러스 루트 2 A의 값이 빵이에요?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2 다 구했습니다. 뭐 10번씩 푸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A점 좌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A점 좌표의 값은 누구라고요? 이게 A점이에요? 그러면 이 직선이 누가 되는 거야? 이 직선이 누구냐고요? 기울기 1이라고요? y절편값이 루트 2고요? 네. 이거하고 누구 연립하자고요? 나 이제 B점 구해야 되잖아. A, B 사이 길이 구하려면 FX. fx를 연립해야 돼요? 그럼 fx가 누군데요? 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루트 x 제곱 플러스 X. 네 이거 두 개 연립하자고요? 연립했더니 x 플러스 루트 2는 지워지네. x제곱으로 묶었습니다. x 마이너스 2루트예요? 빵 되는 건 빵하고 2루트입니다. 그럼 B점 x좌표가 누구라고요? 2루트2를 누구한테 대입하지? 여기다 대입할까? y좌표는 B점 구했습니다. A점 좌표의 값 0,2였고 B점 좌표의 값은 2루트2, 3루트입니다. 둘 사이의 길이 구할 건데 x끼리 뺐더니 2루트2, y끼리 빼도 2루트이에요? 네. 2루트2 제곱하면 8, 또 2루트2 제곱했더니 8, 더했더니 16, 둘 사이의 거리 값은 4네요. 이건 좀 할만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를 풀기 위해 처음에 캐치했어야 될 내용이 이런 내용을 캐치해야지만 문제 준 조건이 이거 4개 줬구나, 열방식 풀란 얘기구나 라고 캐치해야지 풀 수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게 빈칸 채우게 돼요? 안 풀었겠죠? 네. 일단 말이 많으면 읽기 싫고 읽지 않으니까 풀 수가 없습니다. 읽으면 할 수 있어. 선생님이 안 읽으시니까 대신 읽어는 드릴게요. 근데 나도 읽기 싫어요. 말이 너무 많아. 자, 처음에 P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AN, 0이고 QN이라는 점은 AN으로부터 N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간 점이 QN이라는 점인데 P점과 Q점의 지름이 양 끝점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PN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값이 루트 N인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선분 PQ를 지름하는 원과 만나는 점 중에 P가 아닌 점이 R점입니다. R에서 X축에 내린 수의 발이 PN 플러스 1입니다. 이 선의 기울기는 루트 N이고 원하고 만나 생기는 교점의 좌표가 RN인데 수선발 내린 게 PM 플러스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A1의 값은 2분의 1입니다. A1의 값 2분의 1이면 P1의 값은 2분의 1, 0이라는 얘기네? 네. 근데 Q1의 값은 N값한테 지금 1을 대입하고 있죠, 지금. Q1은 누구예요? 3. 네, N값 1이기 때문에 2분의 1 플러스 1이어서 2분의 3인가요? 네. 그럼 처음에 지름은 누군데? 지름 길이가 누구냐, 원의 지름이 1이에요? 네. 첫 번째 원의 지름은 1입니다. 그런데 AK의 값을 싸그리다 구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 AK 플러스 K 플러스 1의 값을 계속 시그마 값을 계산하라고 하네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요 AK의 값을 구하는 모양인데 AK만 구하면 시그마를 못 구하나 봐. 그래서
AK에 아마 쌤 생각에는 마이너스 K분의 1이 있을 것 같아. 마이너스 K분의 1 써가지고 여기는 플러스 K분의 1하고 마이너스 K분의 1이 지워져서 남은 것들 가지고 시그마 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K분의 1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 이건 몰라. 알 수가 없어 이거는. 왜냐면은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건 통분해야 되는데 통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풀기 전부터 K분의 1이 지워질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여기까지 한 거라고는 문제 읽고 첫 번째 1만 대입한 거 정도 해봤습니다. 이제 문제 읽고 빈칸 채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루트 n인데 직선의 기울기가 루트 n인데 뭐야 이건 뭔 개소리야? 일단 이것부터 첫 번째 줄에 빈칸이 없긴 한데 이해부터 해봅시다. 이해 못하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처음에 Rn이라는 점과 Pn 플러스 1 사이의 길이 여기 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길이의 값은 여기 길이한테 루트 n을 곱한 거라는데 왜? 기울기가 루트 n이니까 여기가 1대 루트 n이니까 그래서 밑변 길이한테 루트 n을 곱한 게 높이라고. 그런데 루트 n의 값은 Pn 플러스 1과 Pn 사이 길이인데 요점의 x좌표가 an이고 요점의 x좌표는 a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Pn하고 Pn 플러스 1 사이의 길이의 값은 요게 지금 Pn하고 Pn 플러스 1 사이의 길이라고요? 여기까지 믿으신 거 맞나요? Rn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Pn하고 Qn이 지름이 되는 원 위의 점이 Rn인데 그래서 가를 구하세요. Rn이라고 하는 점이 원 위에 있기 때문에 관계를 밝히라는데 누구의 관계? Qn과 Pn 플러스 1은 Qn과 Pn 플러스 1? 나한테 지금 이 길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 길이? 그 길이는 Rn과 Pn 플러스 1이라는 길이한테 뭘 곱할 거냐고? 어이씨 어떻게 뭘 곱하지? 가의 값은 숫자라고 얘기하나 식이라고 얘기하나? 가에 알맞은 식이어서 n이라는 문자의 식이라고 지금 숫자가 아니라 식입니다. 그 식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여기서부터 이제 처음부터 이제 고민해야 되네. 지금 문제 요구한 거는 이걸 요구했어. 뭘 요구했냐면 알고 있는 길이는 Rn과 Pn 플러스 1의 길이는 알아? 여기 길이를 알고 있다면 그럼 구하라고 하는 길이는 이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여기 길이 구하라는 얘기야 지금? 맞아요? 어떻게 하지? QN 좌표 알아지네? 알았던 것 같은데 아까 읽었던 것 같은데 놀라운 초능력들 QN 읽었잖아 아까. QN 좌표 알죠? 네. QN 좌표는 AM 플러스 N분의 1이 QN X좌표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성질 하나를 찾은 다음에 여기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여기 길이 구하라는 얘기야 지금. 어떤 성질을 알아? 니네 혹시 아는 게 뭐야? 니네가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니네는 아는데 뭘 써먹어야 할지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지식을 못 갖다 쓰는 거야. 자, 여기는 두 점의 좌표는 지름의 한 끝점이죠. 지름의 한 끝점이고 이거 원 위의 점이죠. 쌤 이렇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뭐하라? 뭐하냐고. 니네 다 안다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어. 뭐하라? 뭐, 쌤 일부러 빨간색으로 두 개 선 그었잖아. 빨간색 두 선이 무슨 관계 있냐고. 중학교 3학년 때 중심각과 원주각 배우잖아. 지금까지 수백 번 나온단 말이야. 원의 중심이 있을 때 중심각이 180도면 원주각 크기는 90도예요? 중심각이 180도니까 원주각 크기는 90도에서 90도인 거 알아지네. 이런 거 맞아요? 그런데 쌤이 여기 요만큼의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 요만큼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 점으로 표현된 각이 뭐예요? 점이란 각은 이 각이야, 이 각. 90 마이너스 세타예요? 그럼 여기가 뭐야?
여기가 세타예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이거 기울기가 루트 n이라며. 기울기 어떻게 구해? x축과 이론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기울기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무수히 많이 배웠습니다. x축과 이루는 양해각, x축과 이루는 양해각에 대해서 탄젠트 값이 기울기입니다. 그런데 탄젠트의 값은 기울기가 루트 n인데 루트 n이라는 녀석은 1분의 루트 n이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1대 루트 n 가지고 루트 n배 했던 거잖아. 아까 이 길이를 가지고 이 길이 가지고 pn과 pn 플러스 1 길이를 가지고 rn과 pn 플러스 1 사이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루트 n배 했다며. 맞아요? 그러면 이 도형과 이 도형 닮은 거 아니야 지금? 지금 여기가 세타라며. 그럼 이 길이 rn과 pn 플러스 1 사이의 길이 가지고 이 길이 구하려면은 또 루트 n을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된 거 맞으세요? 여기도 1대 루트 n, 여기도 1대 루트 n이니까 루트 n을 곱하세요, 루트 n을 곱하세요. 이 얘기구만.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지금? 그렇다면 가가 누구야? 가는 누구일까요? 이것들을 확 죽여버려 그냥. 가가 누구일까요? 답의 표시가 안 됐는데 아직. 설명 끝났는데 가가 누군지 몰라. 돌아버리겠네. 가가 누구냐고. 아니 알파벳을 보면 되잖아. QN과 PN 플러스는 여기잖아 여기. 여기잖아. 네. RN과 PN 플러스는 여기잖아. 네. 여기한테 무엇을 곱해야 이게 되냐고. 여기가 1대 루트 n이라고. 루트 n을 곱해야 된다고 루트 n을. 니네 지금 된 거 맞아? 네. 야 니네 진짜 선생님 기가 차고 코가 막히게. 자, 가는 루트 n입니다. fn 값은 루트 n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n 플러스 n분의 1의 값 빼기 an 플러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요거 두 개 차이값이야? 네. 여기 선분의 길이를 x좌표끼리 빼서 구한 거야. 가의 값은 루트 n인 거 안다며. 네. 그럼 식만 정리해보자. 식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세요라는 얘기거든. 그럼 전개만 하면 돼. 루트 n 곱하기 루트 n이니까 n이잖아. 네. 좌변값은 an 플러스 n분의 1 빼기 an 플러스 1인데 우변값은 n 곱하기 an 플러스 1 빼기 n 곱하기 an이 우변값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an 플러스 1을 왼쪽에 쓰고 an은 오른쪽에 쓰라는 것 같은데? 그럼 n 플러스 1분의 1이 왜 나오지? 어디 봐서 n 플러스 1분의 1이 어디 있어요? 없는데? n 플러스 1은 없는데? 일단 2항부터 해봅시다. 2항 했더니 n 플러스 1 an 플러스라고 쓸 수 있나요? 또 이거 nan도 2항 했더니 n 플러스 1 an이라고 쓸 수 있어요? 남는 게 누가 남아? 요거만 남아요? 어쩌란 얘기지? an 플러스라고 n 플러스 1분의 1을 만들려는데 양변을 나누기라는 얘기인가? 맞아요? 아니 양변 이거 앞에 n 플러스 1 없잖아. 양변 n 플러스 1로 나누기 했어. n 플러스 1로 나누기 했더니 an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an 플러스 1이에요? 그런데 요거 여기 지금 어디서 나온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요게?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이거? 뭔데? 부분분수 만들라고? 네.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은 부분분수 만들면은 분모의 차이값은 1인가요? 1분의 1이라는 숫자는 앞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짜리 분수를 두 개짜리 분수를 쓰는 거고요.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산해 보겠습니다. 통분함 이거 맞아? 네. 그럼 2항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음수인 값을 2항 해준대요?
이 항만 하면은 am 플러스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은 am 플러스 n분의 1이에요. 나에 들어갈 값은 n분의 1이네. 되신 거 맞나요? 네. 가도 알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가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데 다에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해석하라는 것 같은데 이 말을 해석하면 문제 풀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밑줄 친 게 무슨 말이야? 밑줄 친 게 무슨 말인지 알면 이제 다를 구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문자로 써있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숫자를 대입하면 느낄 수 있어. n값한테 1 대입했어. 1 대입하면 뭔데? 이거야? 네. 아직 모르겠어. 2 대입했어. 이거예요? 아직 몰라? 아니 또 모르면 3 대입할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또 몰라? 4 대입할게. 자준이가 저한테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여? 그게 뭐예요? 무슨 말이야? 아, 뭐 다 썼어. 여기까지 썼으면 어지간하면 이제 알아내자. 무슨 말이야? 근데 우리 A1 알고 있었는데 아까? A1이 누구였더라? 이분이 A1의 값 2분의 1이었어. 그럼 이게 누구야? 2분의 3이야? 이것도 2분의 3이네? 네. 이거 2분의 3이라며? 그럼 이것도 2분의 3인 거 아니야? 네. 이것도 2분의 3이고, 이것도 2분의 3이고, 이것도 2분의 3이고, 이것도 2분의 3이고, 뭔 말이냐고. 다 똑같아요.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은 언제나 2분의 3이란 말이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는 요거 원하는 거야, 요거? 얘는 뭘 대입하든지 간에 무조건 2분의 3이라고? 2분의 3을 몇 개 더하라고? 그럼 다가 뭐야? 네, 다는 30이네. 차근차근 읽으면 풀 수 있어. 자, 그래서 f의 값은 루트 n이었고요. gn의 값이 누구인지 까먹었다, 그 사이에. gn 값이 n분의 1이었나요? 네. f한테 4 대입하면 2인가요? g한테 5 대입하면 5분의 1이고요. p의 값은 30이었습니다. 답은 40이 답이에요? 제발 욕심내서 빈칸 채우기도 욕심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쌤이 해마다 해보면 해마다 애들한테 야 빈칸 채우기는 수학적인 내용이 필요는 하지만 아주 깊이 있는 문제는 물어보지 않아. 눈만 뜨고 위아래 살피면 답을 구할 수 있어라고 백날 얘기해주면은 1년 내내 절대 빈칸 채우기 나오면 풀지 않는 애들이 있어. 어떻게 맞추냐고 그걸. 나올 때마다 자꾸 읽고 풀고 시도해야지 수능에서 풀지. 자, 15번은 이번 생은 아니야. 15번은 이번 생은 버립니다. 그 다음 풀어야 할 거 얘기하세요. 그 다음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9번까지 다 맞췄어? 다른 분들도요? 전 19번, 2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9번으로 갔습니다. 19번이 최고창 개수의 값이 1이 되는 3차 함수가 있습니다. 빵 대입하면 16입니다. 그럼 미수 2개밖에 없잖아. 근데 fx의 값은 2에서 x축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황은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잘은 모르지만 최고창 양수인 3차 함수가 있는데 x축과 접한다고요? 2에서? 그러면 2에서 접하는데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은 누구라고요? 빵 대입한 게 16이라고요? 그럼 2에서 접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한테 무엇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네요.
요런 말을 알고 있거든. 2대2번 빵이에요? 그리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빵이에요? 그냥 2대2도 빵이고 미분에서 2대2도 빵이면 fx의 값은 x-2의 제곱을 인수로 갖습니다.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갖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접했을 때는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갖습니다. 그러면 fx의 식을 세울 때 원래 계획은 이게 계획이었거든? x의 3승이라고 잡고 나머지 것들은 모르니까 이렇게 자꾸 풀 생각이었어. 최고차계수는 1이고 빵대입하면 16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알아. 뭘 알고 있냐면 x-2의 제곱이 인수인 걸 알고 있어. 최고차계수도 1인 걸 알고 있어. 근데 빵대입한 녀석의 값은 16인 것도 알아? 왼쪽에 빵대입하면 4. 네. 그럼 여기다 빵대입했을 때 4 나와야 되겠네? 이러면 최고차계수의 값이 1인가요? 네. 상수항도가 16인가요?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잡고 풀지 않아도 대번 식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0부터 무한대까지 범위에서 fx의 그래프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만 구하면 된다고요? 그럼 그림을 정확히 그려야 되잖아. 지금 생각하기에는 미리 예상했던 그림은 이 그림이지만 정확히 그림을 그렸을 때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알고 있나? 이게 빵 되는 게 뭐가 있는데? 이해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4라고? 아, 그러면 x축, y축 둘러싸인 넓이는 0의 오른쪽에서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여기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확실한 거네. 그럼 누굴 적분할 건데? 0부터 2까지 이걸 적분할 건가요? 네. 이것만 계산하면 넓입니다. 근데 전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개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의 값이랑 x 플러스 4의 값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x 세제곱 이 창 지워져요? 네. 1창 구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2. 상수항의 값은 16이고요. 적분했습니다. 적분했더니 4분의 x 4제곱 마이너스 여기다 이제 2만 대입하면 답인 것 같습니다. 2 대입했습니다. 첫 번째 건 4, 두 번째 건 24, 세 번째 건 32? 답이 12인가? 3점짜리 문제고 쉬운 것 같습니다. 자, 20번으로 갔습니다. 20번은 모든 항의 값이 서로 다른 실수인 모든 항은 절대 똑같은 게 나오면 안 돼.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즉 공비의 값은 1이 아닙니다. 공비도 빵도 아닌 것 같아요. 공비가 1이면 똑같은 항이 존재할 거고요. 공비가 빵이면은 어느 순간부터 빵빵빵 등장하니까 절대 똑같은 녀석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럼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값은 15인데요. 요 녀석의 값을 계산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그마로 써있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거든? 그래서 몇 개 안 되잖아. 4개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4개가 안 되니까 써버리려고 그냥. 첫 번장의 제곱 플러스 두 번장의 제곱 플러스 세 번장의 제곱 플러스 네 번장의 제곱까지 다 더한 녀석의 값은 첫 번장 플러스 다섯 번장 그 다음에 1대2 반개 2대2 반개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인가요? 네. 이게 등식이 성립할 때 문제 푸세요라는 얘기구만. 그런데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초항의 값이 누군지 모르지. 근데 두 번째는 알아요? 공비의 값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의 값은 15니까 이건 15의 제곱인 거 아니야? 근데 첫 번째이 누군 줄 알아? 공비가 R이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의 값이 15면은 첫 번째의 값이 누구냐고. 그러면 세 번째부터 얘기가 뭐라고? 네, 그러네. R분의 15겠네.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그럼
그럼 R만 들어있는 식으로 쓸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 제곱한 녀석의 값은 R제곱분의 225? 제곱한 녀석의 값은 225? 제곱했더니 세 번장을 제곱했더니 225 R제곱. 네 번장을 제곱했더니 225 R의 4제곱인가요? 그럼 제곱한 것들은 초항의 값은 R제곱분의 225? 공비는? 계속 뭘 곱하고 있어 지금? 알제곱. 공비는 R제곱이죠? 내가 지금 이거 확보하는 공식으로 써보려고. 등비술 확보하는 공식 아직 안 해오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서 등비술 확보하는 공식 정도는 써드리고 시작할게요. 등비술 확보하는 공식이 뭐였더라? R-1분의 첫 번째 곱하기 R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인가요? 네. 여기다 대입해서 지금 앞에 거 계산 좀 하려고요. 자, 공비의 값이 누구라고요? 네, 공비는 R제곱이라고요? 초항은 누구라고요? R제곱분의 225가 초항이라고요? 항은 몇 개 있다고요? 항은 4개 있어요? 그럼 여기다 R에 몇 승이라고 쓸 건데? R에 몇 승이라고 쓸 거냐고? 8승이라고 쓸 거예요? R제곱의 4승이니까? 오른쪽은 첫 번장의 값은 R분의 15? 다섯 번장이 누구지? 다섯 번장은 여기서 R만 더 곱한대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초항의 값이, 얘는 지금 초항의 값이 마이너스 1이 초항이라고요? 두 번장의 값은 플러스라고요? 세 번장은 마이너스예요? 계속 몇을 곱하고 있어? 계속 마이너스 R을 곱하고 있죠? 그런데 초항의 값은 마이너스 R분의 15입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쓰겠습니다. 계속 곱하는 건 마이너스 R을 곱하니까 순수 좀 바꾸겠습니다.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마이너스 R분의 15. 그 다음 분자의 녀석의 값은 1 마이너스 마이너스 R이 몇 승? 항 몇 개야? 지금 이거 산수하려고요. 이거 산수하면 R 문자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문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R만 구하면은 다섯 번째 구할 수 있겠네요. 다섯 번째의 값이 누군데? 15 곱하기 R의 3승이었나? R만 구하면 끝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 자, 어떻게 이쁘게 쓰냐 이거를? R의 8승 마이너스는 인수분해 되냐? R의 8승 마이너스는 인수분해 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R의 8승 마이너스이 어떻게 인수분해 되지? 나 좀 이따 이거 할 생각인데 이거? 이게 누군데? 1 마이너스 R의 4승하고 똑같아? 네. 그래서 나는 이거 R 4제곱 플러스라고 R 4제곱 마이너스로 쓴 다음에 나중에 약분하겠습니다. 분모의 값에는 R제곱 마이너스 1이 있는데 분모에 R제곱 마이너스 1이 있는데 걔도 R 플러스를 R 마이너스라고 써야지 좀 이따 약분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은 이거 통분하려고요. 통분했더니 R분의 15 곱하기 1 플러스 R에 곱하기 분모의 값은 1 플러스 R입니다. 분자의 값은 마이너스 없애고 싶거든? 마이너스 없애면 누군데? 이건 1 빼기 R의 4승인데 마이너스를 곱했더니 이거예요? 약분하겠습니다. 약분되는 거 이거 약분돼요? 얘도 약분되는 것 같습니다. 얘도 약분이 되나? R 하나 남아요? 그 R도 이걸 이렇게 약분할까요? 또 약분되는 건 225도 약분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약분돼요? 망했다. 남은 게 누구야? 아, 그래 남는 게 있네. 다 지워준 줄 알았네. R-1분의 1의 값이 네, 다 지워주면 1 남죠? 그래서 1의 값이 R-1인 걸 알았습니다. R의 값은 2입니다. R한테 2만 대입하세요.
8 곱하기 15가 답이라고요? 네, 120이 답이네요. 성실하게 차근차근 풀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22번은 넘사벽이고 22번은 이번 생은 못해. 다음 생에는 꼭 고양이로 태어나세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고생일을 갖지 마시고요. 꼭 고양이가 됩시다. 우리 집 고양이들은 오늘 아침에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쌤 새벽 5시 잤는데 6시에 와가지고 안방에 와가지고 우리 와이프를 깨우더라고. 고기 달라고. 막 와가지고 두 마리가 다 와가지고 손으로 발톱은 세우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자꾸 얼굴을 쳐. 일어나서 자기 밥 달라고. 쌤이 있으면 잘 안 와. 내가 걔네들 고양이한테 하는 말은 딱 이거야. 가. 그 귀신같이 알아듣고 하악질해. 그럼 내가 더 크게 하악질해. 자, 그림과 같이 반증 길이값이 2분의 3루트 6짜리 원이 있습니다. 이 원에 내접하고 AB하고 AC 길이가 똑같다고 하거든? 애매한 데가 똑같다고 하네. AB 길이하고 AC 길이가 똑같다고 했고 AD의 길이 값은 루트 30이라고 합니다. 사각형 ABCD에서 선분 AC와 BD의 교점이 2점이었을 때 B2하고 EC가 7대3입니다. B2하고 EC가 꺾어지는데 여기에 7대3이라고? 참 희한한데 주네. 근데 필요한 건 ABD의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BD 길이가 CD보다 깁니다. 못하네. 이번 생엔 못해. 문제 이거 너무 어렵다. 수능에 이것보다 쉽게 나옵니다. 이런 문제 장르가 다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이죠?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풀 건데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푸는 게 낫겠습니다.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기똥차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문제가 삼각형 ABD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거든? 문제 푸는 순서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며. 넓이를 구하려면 최소한 두 변과 사이각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 근데 선분의 길이를 알고 있는 거는 루트 30인 건 알고 있나요?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 알고 있나요? 그럼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은 선분의 길이가 있어야 되는데 루트 30을 마주보는 이만큼의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넓이의 값 어떻게 구할 건데? 삼각형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BD 곱하기 사인스타로 구할 거예요? 당장 구할 수 있는 게 뭘 구할 수 있죠? 사인스타는 구할 수 있어요? 아니 세타를 마주보는 게 루트 30이라며. 반점도 알고 있잖아. 사인 법칙에 따르면 뭘 어떻게 할 건데? 사인 세타를 마주보는 길이가 루트 30인데 그게 2R이야? 루트 6이 약분할 수 있죠? 그럼 사인 스타의 값이 누군데요? 사인 값은 3분의 루트인가요? 그럼 이건 해결됐어. 3분의 루트야. 그럼 내가 필요한 건 AB하고 BD가 필요한 거죠, 지금? AB라는 길이하고 BD라는 길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럼 AB하고 BD 중에 선분의 길이가 필요한데 AC 길이하고 AB 길이는 똑같다며. 그리고 이게 지금 제일 걸리적거린다? 왜 비율을 7대3이라는 비율을 왜 줬을까? 길이를 준 건 이 길이 준 거 아니야? 여기가 7대3이라며. 일반적인 비율을 준다면은 BD, B 대 1이라는 길이를 줬을 텐데 이 문제는 여기가 지금 7대3이라며. 그럼 그건 뭐 때문에 이렇게 준 거 같냐면 원에서는 원주각 크기가 똑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AD라고 하는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 세타예요? 호 AD에 대해서 원주각은 여기도 세타겠네? 맞아요? 네. 호 BC라는 거에 대해서 원주각은 여기가 원주각인가요? 그럼 막곡지각도 똑같아요?
그 두 삼각형 무슨 관계 있는 거야? 닮았네. 닮았는데 닮은 비는 대응하는 변이 빨간색 두 개가 대응하는 변이지? 대응하는 선분의 길이 비율이 7대 3이기 때문에 닮은 비도 7대 3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AB라는 길이 모르잖아. AB라는 길이의 값을 7x라고 한다면 CD라는 길이의 값은 뭐라고 할 수 있다고? 7대 3이니까 3x라고 할 수 있다고? 그리고 AC의 길이도 똑같다고 한 거 아니야? AB하고 AC 길이가 똑같다며. 된 거 맞아요? 그러면 삼각형 ACD에서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X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CD라는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가 세타죠. 여기가 7x, 3x, 여기가 루트 30인가요? 뭘로 지금 x를 구하자고요? 아, 밥 먹듯이 하잖아. 수십 번 했잖아. 뭘로 하냐고. 코사인 제곱칙? 그럼 코사인 세타 필요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해? 제곱에 더한 게 1이잖아. 제곱하면 9분의 5라며. 9분의 4니까 3분의 2예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 구하겠습니다. 루트 30을 제곱한 값은 49x제곱 9x제곱 2 곱하기 7x 곱하기 3x 코사인 세타 여기서 x 구할 수 있겠네. 58x제곱 28 30x제곱 x가 누구라고요? x는 1이라고요? 그럼 x가 1이면 실제 길이를 다 아는 거 아니야 이제? 여기 실제 길이가 7이야? AC도 7입니다. CD 길이의 값은 3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거 뭐가 필요했는데? BD가 필요했던 거야? AB는 알잖아 이제. AB 7인 거 안다며. 사인 값도 누군지 안다며. 3분의 루트 5인 거 알고 있다며. 이제 BD만 필요한 거잖아. BD랑 길이는 다시 삼각형 ABD를 찾아봐요. ABD에서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7 여기는 루트 30 BD를 몰라요? BD는 Y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BD만 구하면 끝나겠네. 30은 49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4Y 곱하기 3분의 2 된 거 맞죠? 양변 세배하려고요. 3y제곱 마이너스 28y 19한테 세배했습니다. 이건 3하고 1하고 19하고 3하고 둘 다 마이너스인가요? y값이 될 수 있는 건 3인 것 같은데 3분의 19도 있는데 CD가 3이었어요? BD가 3일까요? 아, CD가 3인데 BD가 3이겠냐고. 3보다는 길겠죠? 심지어 문제에서 얘기도 해줬습니다. BD가 CD보다 길다고 얘기도 해줬습니다. 따라서 Y의 값은 3분의 19라고요? 여기다 이제 3분의 19만 대입하면 돼요? 필요한 게 뭔지부터 파악하고 하나씩 하나씩 구해나가면 됩니다. 따라서 싹 다 곱했습니다. 싹 다 곱했더니 분모가 18, 분자는
130. 그때 분자분모를 더하라고 한 것 같은데? PQ의 값을 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약분 안 되죠? 분자분모를 더했더니 지금 이해된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에 15번하고 22번 선생님 안 풀어드렸는데 15번, 22번 하지 맙시다. 자꾸자꾸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늘어날 테니까 수능은 좀 잘 볼 것 같아요. 제발 배운 거 반복한 건 좀 제대로 합시다. 자, 이제 수특 피세요. 수특 수학 2. 수학 2 어디 풀어야 할 차례죠? 몇 쪽이에요? 수특 풀이 몇 쪽이어야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72쪽 할 차례라고? 네. 72쪽부터 몇 쪽까지? 잠시만. 72에서 87. 풀이할 차례야, 진도 나갈 차례야? 네? 풀이해야 돼, 진도 나가야 돼? 진도요. 아, 저번 시간에 풀인다 했어? 앞 챕터까지? 뭐안 하고 있어요? 저번 주 목요일에 저희 안 하고 맞다. 저희 녹화해서 몰라요. 올려놨잖아요. 아, 네. 아직 안 봤습니다. 네. 적분 파트는 진도 안 나간 것 같아요. 그 앞 챕터 풀이 지난 시간에 했었나요? 지난주 화요일날 쌤이 쉬었고, 목요일날은 모의고사 풀이하고, 모의고사 풀이한 다음에 시간 남을 시간은 뭐 했지? 소탈장은 미적분이잖아. 진도 나갔어? 몇 쪽을 진도 나갔어요? 그럼 60쪽부터 풀이할 차례네, 오늘? 60쪽부터 71쪽까지? 자, 모르는 거 질문하세요. 모르는 거 많겠네. 도함수 활용 파트라서. 쭉 있어. 아, 숙제를 안 해서 질문이 없다고요? 네, 그 정도는 양해하죠, 선생님이. 선생님 힘들까봐. 질문 안 하려고. 자, 모르는 거 빨리빨리 얘기합시다. 자, 숙제 돼 있는 사람 누구예요? 손 들어봐요. 어디요? 그럼 질문하세요. 빨리빨리 질문하세요. 도함수 활용 2. 5강. 빨리빨리 질문합시다. 6페이지 69페이지라고 들었습니다. 69페이지라면서요. 몇 번이요? 네, 69페이지 6번 가겠습니다. 8페이지 2번입니다. 68페이지 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번, 6번. 자, 2번 문제가 마이너스 n부터 플러스 n까지 범위에서 4차 함수가 최대값이 an, 최소값이 bn입니다. 근데 an, bn을 곱해서 마이너스 100보다 작습니다. 그걸 만족한 n값의 최소값을 구하시고요. an 빼기 bn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4차 함수의 그림을 먼저 그려야지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4차 함수의 그림을 갖다가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분했습니다. 미분했더니 4x의 세제곱, 그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하고 있습니다. 8x 빵 나온 거 찾고 있습니다. 4x로 묶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2고요. 빵 나오는 극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2하고 빵하고 루트 2에서 극점을 가지나요? 근데 우리는 이 함수를 짝수차 함수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오함수야, 계함수야? 4차함과 2차함밖에 없잖아. 오함수야, 계함수야. 무슨 대칭이에요? 네, 이 함수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인데 그림이 아마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여기가 y축이라고요? 그런데 마이너스 루트 2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루트 2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2 대입했더니 4 빼기 8 마이너스 루트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입니다.
루트 2 대비도 마이너스 4인 것 같습니다. 빵 대입하면 누구야? 빵 대입하면 빵이어서 x축은 여기 있나요? 근데 이 함수는 뭐 대입하면 빵 나와? 네, 2 대입하면 빵 나오고 마이너스 2 대도 빵 나오겠네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인데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n부터 플러스 n까지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이랑 가장 작은 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근데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곱이 마이너스 100보다는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1이면 n값이 1이면 뭐가 되지? n값이 1이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그릴 거 아니야. 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그림을 그리면 최대값이 누구야? 최소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n값이 1이었을 때는 최대값인 a1의 값은 0인데 최소값은 1 대입한 마이너스 3이 최소값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릴 거니까요. 하지만 n이라는 값이 2가 되면은 n값이 2가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릴 거잖아. 네. 최대값은? 영. 최소값은? 최소값은 루트 2에서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죠? 그런데 범위가 앞으로 넓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범위가 넓어지면 최대값만 달라져요? 범위가 넓어지면 최대값은 n을 대입한 게 최대값인가? 네. n을 갖다 대입한 값이 n 4제곱 빼기 4n제곱인가요? 그게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여전히 언제나 최소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근데 나의 바램은 두 개 곱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0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100보다 작았으면 좋겠으니까 곱했더니 마이너스 4 곱하기 n 4제곱 빼기 4n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10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n 4제곱 빼기 4n 제곱의 값이 25보다 컸으면 좋겠다고요? 그럴 수 있는 n값이 언제까지인지 n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왜 최소값을 물어봤지? 아, 첫 번째 거 안 되는 거야? 두 개 곱한 게 빵이니까? 마이너스 100보다 크니까? 두 번째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최소값 어떻게 알아? 대입해서 하는 수밖에 없나? 몇 정도 대입하면 25보다 크려나? 3 대입하면 어때? 3 대입하면 81 빼기 36이어서 25보다 커요? 4 대입하면은 당연히 크겠네? 4 대입했더니 256 빼기 64거든. 앞으로는 점점 이게 너무 커질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중에 제일 작은 거는 n이라는 값이 3이었을 때라고? n값이 3이었을 때 그 3을 m이라고 할 겁니다. 3 대입한 게 필요합니다. 3 대입했더니 여기다 3 대입하면 누군데? 3 대입한 게 누구예요? 3 대입하면 45. 45에서 마이너스 4를 빼라고요? 그럼 49가 답인가요? m값이 3이었을 때 뺀 값을 구하세요. 그 다음 페이지 6번이라고 하셨습니다. 6번 문제가 1보다 큰 자연수가 있습니다. 1보다 큰 자연수 n값에 대해서 정의역이 0부터 3까지고요. fx의 값은 로그 함수를 가지고 만든 함수가 지금 fx입니다.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0부터 3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0보다 작도록 하는 n값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n은 1보다 큰 자연수입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fx에 대해서 분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함수 fx의 정체는 미세값이 n인 로그 함수인데 두 개 더하기를 곱하기 처리할 수 있죠? 맞죠? 곱하기 처리하면은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인가요? 니네 지금 내 말 이해되냐? 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습니다. 미세값이 n인데 n은 1보다 크다며. 그럼 이 함수는 증가함수예요? n의 제곱 두 번째 로그 n의 제곱 미안해요. n 제곱이 있었어요? 헐, 저 어떻게 찾아 저거를? 스무 그림 찾기도 아니고. 그러네, 제곱이 희미하게 있네. 헐. 그럼 미세값을 n 제곱으로 통일합시다. 미세값을 셈이 n 제곱으로 통일할게요. 그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로그 n 제곱이라고 미수를 바꾸면 진수의 값 x 제곱인가요? 네. 그럼 미세값을 n 제곱으로 통일하게 되면은 진수에 있는 값이 3차함수가 되겠네. 진수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인가요? 내가 이거 치환하려고요. t라고 치환할 생각입니다.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의 값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치환하게 되면 이 로그 함수의 값은 미세값이 지금 n 제곱이 되는 t라는 문자가 들어있는 로그 함수인 것 같습니다. 미세값 n 제곱이었을 때 미세값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입니다. t값이 클수록 큰 값을 가지고요. t값이 작을수록 작은 값을 갖습니다. x의 범위의 값은 0부터 3까지라고 얘기했습니다. x의 범위의 값이 0부터 3까지인데 이 x의 범위를 이용해서 t의 범위를 구하려고요. 근데 이 3차 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미분했습니다.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6x에서 극점의 좌표의 값은 어디가 극점이라고? 0하고 2가 극점이에요? 3차 함수는 지금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입니다.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면 그림 이렇게 생겼을 건데 다 그리지 말고 0부터 3까지만 그리라고요? 0부터 3까지 그릴 건데 0이 비어져 있습니다. 극대점의 좌표의 값은 2에서 발생하겠죠? 네. 3대 2반 함수값이 누군지를 모르겠거든? 0대 2반 누구야? 3대 2반 누구예요? 근데 이 점 좌표가 누구라고요? 여기 2,4예요? 극대점이? 네. 그러면 t값의 범위가 뭔데요? 0부터 3까지를 대입했더니 t의 범위가 뭐냐고요? 0부터 네, t의 범위는 0부터 4까지인데 0은 아니고 비어져 있으니까요. 4는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함수의 값은 가장 큰 값이 누구지? 4대 2반기 가장 큰 값이에요? 4대 2반기가 제일 큰 값인데 4대 2 했습니다. 4대 2 했더니 로그 n제곱에 4-2분의 1이 제일 큰 값인데 0과 3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이 0보다 작아야 다며 그럼 제일 큰 값만 0보다 작으면 항상 0보다 작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항했더니 로그 n제곱의 4의 값은 2분의 1보다 작고요. 오른쪽에 있는 2분의 1의 값을 바꾸려고요. 이걸 바로 지수로 바꿀 수 있을까? 오른쪽 로그 한번 쓰고 나서 바꿀까? 로그 n제곱의 n값이 이게 2분의 1이에요? 네. 미세값의 n제곱은 1보다 큽니다. 대소한 게 안 바뀝니다. 따라서 n이라는 값은 4보다 커야 됩니다. 그때 n값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n값이 누군데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도 풀할 게 몇 번인가요? 기림이하고 재환이는 둘이 맞불 붙었네 지금. 둘이 서로 깜빡 그 다음 풀할 게 몇 번이죠? 없다고요? 숙제하신 분들 더 이상 질문 없어요?
자, 없으면 적분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적분은 설명할 거 없습니다.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설명은 이 문제를 풀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수능 특강에서 계속 이런 것들이 써있긴 한데 무시하고 보지 않고 넘어왔거든?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밑에가 숫자, 위에가 x면 미분할 거고요. 미분하게 되면 x를 집어넣은 것만 쓰면 된다고요? 아래 끝과 위에 끝에 똑같은 숫자가 있으면 빵인 것도 아시죠? 자,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예제, 왜 예제 2번부터 있니? 예제 1번이 어딨니? 그러네, 예제 1번부터 있었네. 예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적분도 할 줄 아니까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F'의 값이 범위가 쪼개진 상태에서 F'의 값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에서 F한테 2대입한 4라고 합니다. 그때 Fx의 값에 대해서 마이너스 2대입했을 때 A라고 한다면 A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적분해서 Fx만 구하면 되잖아. 근데 이 문제 유형이 두 가지 문제 유형이 있거든?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끔 시험 문제 이렇게 된 문제가 있어. 똑같은 녀석이라고 할게요. 자,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절대값 x라고 표현된 문제가 있고요. 절대값 없이 표현된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값 x라고 표현된 거는 이게 지금 x의 범위가 뭐란 얘기야? x의 범위가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1까지란 얘기야? 네. 이건 x의 범위가 누구란 얘기야? 절대값이 클 때는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하고 1보다 클 때요? 절대값으로 나와 있을 때는 반드시 조심할 점이 있거든.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건 범위가 두 가지지. 하지만 범위를 세 가지로 푸셔야 됩니다. 범위를 세 가지로 바꿔서 푸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1부터 x의 값이 1 사이에 있을 때는 이 녀석이고요. 너희가 범위를 두 개 있는 범위를 니네가 범위를 세 개로 만들어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럼 적분하게 되면 적분상수의 값이 C1, C2, C3 적분상수는 3개 있습니다. 범위가 두 개라고 생각해서 적분상수를 두 개 놓고 풀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절대값으로 표현된 녀석은 범위를 세 개로 쪼갠 다음에 적분상수의 값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말 좀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절대값 있을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적분했습니다. 이거는 x의 절대값이 없으니까 범위는 두 개로 충분합니다. 적분했습니다.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c1인가요? 두 번째 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2입니다. 그런데 나의 지금 바램은 함수 fx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c1과 c2를 구할 거죠? 함수 f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c1, c2를 구할 거냐고요. 이것부터 대입해요? 네. 그럼 미분 가능하다는 표현을 사용해야 돼요? 미분이 가능하다는 표현은 연속인 걸 전제로 하죠? 연속이면은 극한가 함수값 똑같은 거잖아? 자, 그래서 첫 번째 2부터 대입하겠습니다. 2 대입했더니 밑에다 대입하죠? 2 플러스 그 값이 4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C2의 값은 2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값은 C2의 값이 2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인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아야 돼요? 근데 1대2반 함수값은 누군데요? 1대2반 함수값은 1은 위에다 대입해요? 1 플러스 C1? 1에서의 좌극한도 1 플러스 C1입니다. 1에서의 우극한은 누구예요? 2라고요? C1의 값은 1인가요? 네. 함수를 다 밝혔고요. 밝힌 다음에 숫자만 대입한 모양입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한 값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는 여기다 대입해요? 마이너스 2 대입했습니다. 플러스 881 다 더했더니 지금 이 문제는 시험에 나오면 아무도 틀리지 않는 문제여서 우리도 잘할 것 같은데 아까 조심하라고 했던 것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절대값 있는 거
범위가 두 개지만 범위를 세 개로 쪼개서 풀어야 됩니다. 그 적분상수의 값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의 모의고사 적분 파트에 출제되는 문제들은 최근에 출제 유형이 어디서 출제가고 있냐면 23번부터 26번 사이에 좀 쉬운 문제 있잖아. 이거 미쳤네. 16번부터 19번 사이 좀 쉬운 문제 있지. 쉬운 문제에서 다 이런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 밑에가 숫자고 위에가 x이기 때문에 뭐 하신다고요? 미분한다고요? 자, 미분할 때 조심할 점은 곱미분을 좀 조심해야 돼. 얘는 지금 x라는 문자의 식, 앞에 것도 x라는 문자의 식, 뒤에 것도 fx, x라는 문자의 식이어서 곱미분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앞에 거 x를 미분했더니 1 곱하기 fx, 뒤에 거 미분했더니 x 곱하기 f'x. 오른쪽을 미분하고 있습니다.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밑에가 숫자, 위에가 x니까 x만 대입한 거 쓰자고요. fx의 값은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남은 녀석은 x도 약분되죠. x 약분했더니 f'x의 정체가 3x 플러스 2a인가요? 네. 그리고 반드시 또 해야 될 일은 뭘 해야 되죠? 아래 값과 똑같은 숫자 1의 값을 대입한 일을 해야 되죠? 네. 좌변에 1 대입했더니 f1입니다. 우변에 1 대입했더니 1 플러스 a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빵이라고요? 근데 빵 대입하면 2분의 1이라고? 적분했습니다. 적분하면 누군데요? 2분의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적분상수가 빵 대입했을 때 2분의 1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a값을 알고 싶은데 a값 어떻게 구해? 1 대입해서 a가 나오니까 a값 구할 수 있다고요?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2a 플러스 2인 것 같고요. 그 값이 1 플러스 a였으면 좋겠다고? 그럼 a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였을 때 함수한테 a를 대입하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1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나 지금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첫 번째 건 2분의 3. 마이너스 2한테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플러스 2.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답은 그래서 4가 답인가요? 자, 다음 용어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리마, 난 네 눈빛에서 지금 집중을 읽을 수가 없는데? 아닙니다. 뭐라고요? 아니, 뭐가 아니라고요? 어, 어려운 거 들을 때하고 쉬운 거 들을 때하고 다 똑같은 한 가지 표정을 가지고 있는데? a의 값이 자연수였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함수가 있습니다. 0부터 1까지 범위에선 직선인 것 같고요. 1부터 2까지는 포물선입니다. 그런데 5대2 반값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0부터 1까지는 1차 함수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 a는 자연수니까 기울기가 양수네요. 1부터 2까지는 최고차함계수가 마이너스 2, 위로 블록인 포물선입니다. 그런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이건 주기가 이런 얘기죠. 두 칸마다 똑같은 그림이 반복됩니다. 0부터 2까지 그림을 그린 다음에 2부터 4까지는 이 그림을 오른쪽 두 칸 옮긴 거. 또 4부터 6까지도 또 오른쪽 두 칸 옮긴 거. 계속 똑같은 그림을 두 칸마다 반복해서 그릴 겁니다. 그런데 2부터 5까지 정적분한 값이 50보다 큰 자연수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5대2 반거의 최소값이 알고 싶습니다. 2부터 5까지 적분하라고? 근데 주기가 2기 때문에 0부터 2까지 적분한 거랑 2부터 4까지 적분한 건 똑같을 것 같은데? 주기가 2니까? 또 주기가 2라서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랑 2부터 3까지 적분한 거랑 주기가 2라서 4부터 5까지 적분한 것도 똑같아요? 두 칸씩은 항상 적분한 값이 똑같습니다. 주기가 2라서요. 되신 거 맞죠? 근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일단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 1부터 2까지 적분한 거 필요할 것 같은데? 적분부터 하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처음 구하려고 하는 거는 0부터 1까지 fx의 값을 적분하려고 합니다. 적분했습니다. 2분의 ax의 제곱 1 대입했습니다. 되신 거 맞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1부터 2까지 적분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2ax여서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a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2대입한 거에서 1대입한 거 빼겠습니다. 2대입했습니다. 2대입하면 4a 빼기 3분의 8a 4a는 3분의 12a 3분의 12a 빼기 3분의 8a 1대입했습니다. a 빼기 3분의 2 3분의 2a 따라서 남은 녀석의 값은 3분의 2a입니다. 그럼 내가 0부터 2까지 적분한 건 누구야? 0부터 1까지는 이거고 1부터 2까지 이거잖아. 0부터 2까지 적분한 건 누구냐고. 6분의 7a인가요? 두 개 더하면? 되신 거 맞아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필요한 건 2부터 5까지 적분한 게 필요한 것 같은데? 2부터 5까지 적분하고 싶습니다. 2부터 5까지면은 0부터 2까지 하고 2부터 4까지가 똑같다고? 이 중에 2부터 4까지는 6분의 7a라고요? 그리고 4부터 5까지가 0부터 1까지랑 똑같다고? 2분의 a? 6분의 7a하고 2분의 a하고 더했습니다. 6분의 10a? 3분의 5a인데 문제가 요구한 건 50보다 컸으면 좋겠다고요? 50보다 크다고? 50보다? 그럼 a는 어떻다고요? a는 30보다 큰 숫자라고? a는 자연수라고 했던 것 같은데? a는 30보다 큰 자연수입니다. 근데 문제 요구한 건 f한테 5대입하라고 합니다. 주기함수라며. 주기함수기 때문에 f한테 5대입한 거랑 뭐 대입한 게 똑같아? f한테 5대입한 거랑 f한테 3대입한 건 똑같아요? 두 칸만 똑같은 그림이니까 3대입한 거랑 1대입한 게 똑같아요? 네. 2를 여기다 대입하려고요. a예요? 그러면은 나는 a의 값에 최소값이 필요한데? a의 최소값이 누군데? 자연수의 최소값은 31인가요? 되신 거 맞아요?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답이 다르다고? 근데 그 아래 거에다가 대입해야 되는 1의 등호 어디 있었는데? 아래요. 헐, 그랬네요. 당연히 답이 다르겠죠? 위에 등호가 있다고 생각했나봐요, 쌤이. 자, 1을 다시 대입할게요. 1을 밑에다 등호가 있는 건 밑에니까 1을 밑에다 대입합시다. 그래도 A인데? 그죠? 네. 그럼 30보다 크다가 틀렸나? 뭐가 틀렸지? 30보다 큰 3의, 그렇지. 요걸 놓쳤다, 요거를. 쌤이 좀 놓친 거는 이걸 놓쳤어. 50보다 큰 자연수가 나와야 되거든. 3분의 5a가 요게 자연수여야 돼. 이해되신 거 맞아요? 이게 자연수기 때문에 50보다 큰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31 대입하면 자연수가 아니잖아, 동그라미가. 그래서 33을 대입했을 때가 50보다 큰 자연수인가요? 네, a의 값은 33인 것 같습니다. 답이 33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그 다음은 내용 정리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정적분으로 표현되어진 것들은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한 것 같거든. 자, 일단 여기서부터 확인해 봅시다. 정적분값 중에 공식처럼 외우는 게 몇 가지가 좀 있거든요. 자, 매우 중요한 공식.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fa부터 fb까지 f의 역함수 dx. 이게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우린 기억하는 법이 없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만 공식만 알고 있어도 답을 구할 수 있는 게 허다합니다. 위에 꺾끼리 곱한 거에서 아래 꺾끼리 곱한 녀석을
빼주면 이게 답입니다. F한테 A를 집어넣은 F의 값이 밑에 써 있어야 되고요. F한테 B를 집어넣은 FB의 값 위에 써 있어야 됩니다. 정적분 공식 원래함수, 역함수. 두 번째는 3차 함수도 이런 공식이 있긴 한데 알파부터 베타까지 ax-알파 x-베타 dx 몰라도 직접 적분하면 되는데 알면 좀 편합니다. 공식이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계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알파 베타가 이 속에 있는 2차 함수의 근이었을 때 성립하는 공식입니다.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계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그 다음 녀석은 당연히 알지 않을까? 함수 fx의 값이 기함수라고 한다면 기함수가 뭐가 기함수야? 홀수차 함수 원점 대칭? 기함수의 값을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기함수를 적분하면 뭐죠? fx라는 함수가 우함수라고 한다면 우함수의 값은 짝수차 함수 y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적분하면 뭐가 되죠? 2 곱하기 네, 반만 적분해서 2배 하면 되는 거죠? y축 대칭이니까. 이 중에서 모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모르고 있지 않나요? 다음에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문제로 갔습니다. 지금 문제는 수능특강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들은 몇 문제가 없네. 자, 다음 함수 fx가 있는데 다음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적분하는 범위가 정적분의 값이 숫자부터 숫자까지 적분하는 거야 지금?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적분하게 되면 네모 자체가 숫자입니다. 적분한 다음에 1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걸 빼기 때문에 얘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숫자의 값을 나는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fx의 값이 누구라고요?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라고 이쁘게 놓을 수 있다고요? 근데 다시 이 녀석을 쳐다보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tft라고 쓰래. 이건 fx t 대입한 ft한테 t를 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t를 대입하고 t를 곱했습니다. 2t의 세제곱 3t의 제곱 at인가요? 이 값이 누구라고요? 이게 a라고요? 그런데 나는 적분 안 해도 되는 게 있어.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두 개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홀수차 함수는 적분한 빵, 홀수차 함수 적분한 빵이거든. 그래서 가운데 거는 짝수차 함수인가요? 네. 가운데 건 그래서 2배에서 적분하자고요? 2배에서 적분할 건데 2배에서 0부터 1까지 3t의 값을 제곱한 녀석의 값이 그게 적분하려고요. 2 곱하기 t의 세제곱 1 대입했더니 1이어서 2가 되고요. 그게 a인 것 같습니다. a의 값이 2인 거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 구하시려고 합니다. 이번엔 x라고 대입하라는데 x라고 대입해서 x의 제곱을 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난 a가 누군지 알잖아요.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지금 fx라고요? 대입했습니다.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2x의 4승 플러스 3x의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이에요? 그 중에 누굴 지우라고요? 홀수차? 나머지는 2배에서 구하겠습니다. 2배하고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2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제곱만 적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분했더니 앞에 있는 값은 5분의 2 x의 5승 플러스 3분의 2 x의 세제곱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5분의 2 플러스 3분의 2 통분하면 누구지? 15분의 16? 그럼 15분의 32? 답이 어디 있어? 5번
네. 자, 집에 가서 이 챕터를 끝내보세요. 오늘이 화요일이죠? 네. 그 다음 모의고사가 며칠 거죠? 6월 평가 문제인가요? 목요일까지 모의고사 한 해분도 풀어오시고요. 그리고 수능 특강 한 해분도 풀어오세요. 앞으로 선생님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화요일날 목요일날은 매일매일 모의고사 한 해분씩 풀어오라고 할 생각입니다.